강원도 정선의 한 경로당에서 시작된 감동적인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1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50년 만의 재회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경로당은 오늘도 활기찼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인기 있는 트로트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죠. 71살의 이선옥은 경로당의 단골 멤버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선옥아, 너 오늘 또 손자 데리러 가야 한다며? 벌써 5시 다 됐다. 친구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시계를 확인하고 놀라 일어섰죠. 아이고 맞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영자야, 내일 또 봐. 경로당을 나서는 선옥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어요. 15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 갔다가 오후에는 딸 민경이 맡긴 손자를 돌봐주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가끔은 자신이 그저 손자 돌보미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6살 손자 준우가 유치원 앞에서 선옥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우리 준우, 오늘도 유치원 재밌었어? 선옥은 준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응. 오늘은 로봇도 만들고 그림도 그렸어. 할머니 주려고. 준우가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뭐가 남았지? 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이미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그저 자식과 손주를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준우에게 간식을 주고 선옥은 옷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추억 상자라고 써진 그 상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야? 준우가 호기심에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란다. 선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가득했죠. 선옥은 천천히 물건들을 꺼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낯익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누구야, 할머니? 준우가 사진 속 한 소년을 가리켰어요. 선옥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할머니 중학교 때 친구였어. 장기태라고. 사진 속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갑자기 선옥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기태는 중학교 시절 선옥을 짝사랑했던 소년이었죠. 하지만 당시 시골 학교에서 남녀 간의 감정 표현은 금기시되었고 그들은 그저 서로를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선옥에게 졸업을 축하해. 서울로 떠나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마이너스 기태. 선옥은 그 쪽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와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준우의 목소리에 선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차려줄게. 다음 날 선옥은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생각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곳이었죠. 어머, 여기가 어디지? 선옥은 당황했어요. 버스 기사에게 물어보니 속초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정선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어쩔 수 없이 선옥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속초시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선옥은 문득 배가 고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속초에 왔으니 유명한 물회라도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장으로 들어선 선옥은 활기찬 분위기에 절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물회 가게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저기 물회 맛집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옥이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죠. 아, 저쪽으로 쭉 가시면 바다의 맛 간판이 보일 거예요. 거기가 제일 맛있대요. 고마워요, 아가씨. 선옥이 알려준 방향으로 걷고 있을 때였어요. 앞에서 걸어오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흰머리에 검은 모자를 쓴 노신사였죠. 그의 옆에는 작은 강아지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선옥을 스쳤습니다. 그 남자도 걸음을 멈추고 선옥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혹시 선옥이 이선옥 맞니?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옥은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어제 사진에서 봤던 그 소년이었죠. 기태니?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장기태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선옥의 마음은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본 사진, 그리고 오늘의 우연한 만남.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어떻게 여기서? 선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은퇴하고 속초로 내려왔어. 서울에서 기관사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바다가 보고 싶어서. 기태가 설명했습니다. 선옥이는 어쩐 일로 여기 왔어? 선옥은 버스를 잘못 탄 황당한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5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래? 내가 맛있는 데 알아. 기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선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둘은 기태가 추천한 물회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설레게 했던 두 사람의 재회가 시작되었죠. 물회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마주 앉아 있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아직도 믿기지 않네. 정말 선옥이 맞아? 기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수줍게 웃었어요. 나도 그래. 어제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다니.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기태의 목소리에서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주문한 물회가 나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태는 서울에서 기차 기관사로 30년을 일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아들은 무슨 일을 해? 선옥이 물었어요. 동현이? 그 녀석은 회사원이야.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요즘은 바쁘다고 자주 못 봐. 기태의 목소리에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선옥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선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으며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딸 민경이와 사위, 그리고 손자 준호와 가까이 살며 종종 손자를 돌봐주고 있다고 했죠. 혼자 사니까 심심할 때가 많아. 선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태는 공감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바우를 키우기 시작했지. 바우? 아, 4개. 아까 같이 있던 녀석 말이야. 식당 앞에 묶어뒀어. 기태가 설명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추억, 선생님들 이야기, 그리고 그 시절 마을의 모습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 우리 학교 뒤 개울가에서 반 애들이랑 소풍 갔던 거? 기태가 물었어요. 선옥은 밝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내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손 내밀어 줬었지. 기태의 눈이 추억에 젖어 반짝였어요.
선옥은 그제야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기태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죠. 선옥아.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 있어? 속초에 좋은 데가 많은데 내가 안내해 줄 수 있는데.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는 오늘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글쎄, 딸에게 전화해봐야 할 것 같아. 선옥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선옥은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엄마인데. 속초에 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 내일까지만 여기 있다가 모레 돌아갈까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민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속초라뇨? 혼자 거기 어떻게 간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난 71살이지 7살이 아니란다. 걱정 말고 모레 아침에 돌아갈게.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민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주의하세요. 호텔은 어디서 잡으실 거예요?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호텔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때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근처 좋은 게스트하우스 알아. 거기 아주머니가 내 지인이셔. 선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민경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선옥은 자신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그 의문을 잠재웠죠. 그럼 내일 아침에 게스트하우스로 데리러 올게. 기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가 건넨 간단한 아침을 먹고 로비에서 기태를 기다렸습니다. 기태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죠. 그의 옆에는 변함없이 바우가 함께였어요. 잘 잤어? 기태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편하게 잘 잤어. 오늘은 속초 등대부터 갈까? 거기서 보는 바다가 정말 예뻐. 기태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속초 등대로 향했어요. 바우는 얌전히 그들 앞에서 걸었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짚을래? 길이 좀 울퉁불퉁해.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난 아직 튼튼해. 등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은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다. 선옥이 감탄했어요. 기태는 선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다가 아닌 선옥을 향해 있었죠. 선옥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선옥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선옥아.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중학교 때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선옥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이 고백을 들으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정말? 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선옥이 말했어요. 게다가 넌 서울로 떠난다고 했고. 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지나간 세월과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 기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옥은 그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등대를 내려와 해변가를 따라 걸었죠. 바다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기태는 선옥을 작은 해산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매콤한 해물탕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죠. 속초에 언제부터 살았어? 선옥이 물었어요. 3년 전부터야. 서울에서 은퇴하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여기로 왔지.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바다도 있고.
무엇보다 서울보다 훨씬 평화로워.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아?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 하지만 바우도 있고 이웃들과도 가끔 교류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름대로 적응했지. 나도 비슷해. 선옥이 공감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경로당 친구들도 생기고 손자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시간이 흘렀더라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속초 중앙시장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품들이 즐비한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기태는 선옥에게 오징어빵을 사주었고 선옥은 기태에게 어묵을 사주었죠.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기태야, 이거 맛있네. 선옥이 어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여기 어묵이 유명해. 기태가 웃었어요. 시장을 거닐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근처 찻집으로 피신했죠. 아이고, 갑자기 비가 오네. 선옥이 조금 젖은 머리카락을 매만졌어요. 봄비는 원래 그렇지. 갑자기 왔다가 금방 그쳐. 기태가 말했습니다. 찻집은 아늑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죠. 가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선옥이 조용히 고백했어요. 기태는 공감의 눈빛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가 떠나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 선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기태가 용기를 주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기태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선으로 돌아가야 해. 선옥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기태의 표정에도 실망감이 스쳤어요. 그렇구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고마워, 기태야. 선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선옥아, 우리 연락 계속하면 안 될까? 가끔 전화도 하고. 선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 그러자. 선옥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선옥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자신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정선으로 돌아온 선옥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속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도 손자 준우를 돌볼 때도 문득문득 기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 자신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옥아, 넌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웃니? 무슨 좋은 일 있어? 경로당 친구 영자가 물었어요. 선옥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날씨? 어제부터 계속 흐렸는데? 영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선옥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선옥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태였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일 전화해도 될까? 선옥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본 영자와 다른 할머니들이 수상하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이선옥. 너 남자 생겼지? 갑자기 김순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뭐? 아니, 무슨 소리야? 선옥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죠. 거짓말 마.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 볼 줄은 몰랐네. 71살의 연애라니. 순자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경로당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선옥에게 몰려와 자초지종을 물었죠.
결국 선옥은 속초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운명이네, 운명. 영자가 감탄했어요. 아직 연애는 아니야. 그냥 친구야. 선옥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71살에 무슨 친구야. 얼른 진도 나가. 우리도 좀 구경하게.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옥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이선옥으로서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여자로서 주목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선옥은 딸 민경의 집에 들러 손자 준우를 데려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한 날이었죠. 엄마, 속초는 재미있었어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좋더라. 선옥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곳에 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즉흥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민경의 눈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 장기태라고. 중학교 동창이요? 민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옛날에 같은 반이었어. 서울에서 기관사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속초로 내려왔대. 민경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뭘 설마야? 그냥 옛 친구 만나서 반가웠다는 거지. 선옥이 얼른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민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죠. 엄마, 그분이랑 더 만나실 생각인가요? 글쎄. 가끔 연락하기로 했어.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나이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선옥은 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일 줄은 몰랐죠. 민경아,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뭐가 문제니? 선옥이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1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민경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그릇을 치웠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죠.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 며칠 후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옥은 약간의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선옥아, 잘 지냈어? 기태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응, 잘 지냈어. 기태는? 선옥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근데 목소리가 왠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이 우리가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기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은 오히려 좋아하던데. 정말? 선옥이 놀라 물었어요. 응. 동현이가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인연 있으면 망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 기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민경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선옥아, 다음 주에 내가 정선에 가도 될까? 너도 보고 싶고 고향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기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옥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태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동시에 민경이의 반응이 걱정되었죠. 그래. 오면 좋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결국 선옥은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기태는 약속대로 정선을 찾아왔습니다. 선옥은 그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와, 여기 정말 아늑하네. 기태가 선옥의 아파트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작지만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선옥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선옥이 준비한 점심을 먹고 정선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도 보았죠. 오후에는 선옥이 다니는 경로당에도 들렀어요. 아이고, 이게 바로 그 남자분이신가 보네. 영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옥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영자야, 조용히 좀 해.
하지만 경로당 할머니들은 이미 기태를 둘러싸고 질문 세례를 퍼붓고 있었죠. 기태는 당황하면서도 친절하게 모두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 선옥이 잘 부탁해요. 저 친구 남편 일찍 떠나고 너무 외롭게 살았거든. 순자가 기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들 뭐 하시는 거예요? 선옥이 당황해 말했지만 할머니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귀가하는 길 선옥과 기태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이 좀 적극적이라. 선옥이 말했어요. 괜찮아. 재미있었어. 다들 선옥이를 많이 아끼는구나. 기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경이었죠. 엄마. 민경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기태에게 향했어요. 아, 민경아. 여긴 웬일이니? 선옥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 보러 온다고 미리 말했잖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걱정됐어요. 민경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아이고,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놔서. 미안하구나. 선옥이 사과했습니다. 기태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씨. 저는 장기태라고 합니다. 선옥 어머니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민경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시게 됐나요? 기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속초에서의 우연한 만남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경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시죠, 엄마. 민경이 선옥의 팔을 잡았어요. 민경아. 선옥이 당혹스러워했지만 민경은 이미 선옥을 아파트 안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어요. 선옥아,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연락할게. 선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자마자 민경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엄마, 정말 그분이랑 사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냥 친구야. 선옥이 당황해 대답했습니다. 친구? 엄마 나이에 이성 친구라는 게 말이 돼요?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다니는 거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대요. 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옥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경아,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그저 외롭게 혼자 살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창피하게 뭘 그런 걸. 민경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창피? 내가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 생각도 좀 해보세요. 제 친구들 엄마들은 다 손주 키우고 조용히 사시는데 우리 엄마만 이러시면. 민경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선옥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는지를요. 남편의 아내로, 민경의 엄마로, 준우의 할머니로. 하지만 정작 이선옥으로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죠. 민경아.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난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말에 민경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옥은 계속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봤니? 항상 너희 아빠를 위해, 너를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은 잊은 채로. 근데 지금 기태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난 단지 친구로 시작하고 싶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 선옥이 물었습니다. 민경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옥의 진심 어린 말에 반박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선옥은 기태와의 연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민경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태를 향한 감정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선옥은 집 정리를 하다가 중학교 시절 편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태가 졸업 때 몰래 건넸던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선옥에게 늘 멀리서 바라만 봤지만 너의 웃는 모습이 내겐 봄날의 햇살 같았어.
서울로 가지만 정선의 봄날과 너를 잊지 않을게. 기태. 선옥은 그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71살이라도 아직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선옥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랑받아도 괜찮아. 그날 밤 선옥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선옥,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옥이 자신의 모습에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결심했어요.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옥아, 잘 지냈어? 전화 안 와서 걱정했어. 기태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기태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어디서? 기태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번 주말에. 속초로 갈게. 선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속초행 버스 안에서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실수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오는 길이었죠. 민경에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만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죠. 버스가 속초에 도착하자 선옥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류장에는 기태가 바우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선옥을 발견한 기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선옥아, 와줘서 고마워. 기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선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고 싶었어. 두 사람은 기태의 집으로 향했어요. 속초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 참 좋네. 선옥이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지?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소소한 행복이야. 기태가 말했습니다. 기태는 선옥을 위해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들이었죠. 와, 요리도 할 줄 알아? 선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지. 비록 솜씨는 별로지만. 기태가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네. 솜씨가 나보다 나은걸? 선옥이 진심으로 칭찬했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바오는 앞서가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강아지 정말 영리하네. 선옥이 말했어요. 그래, 내 외로움을 많이 달래줬어. 아내가 떠나고 나서. 기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사랑했나 봐.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대화도 적었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지. 나도 비슷해. 선옥이 공감했어요. 우리 남편은 말이 적고 무뚝뚝했어. 나는 늘 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았지.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털어놓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선옥이 고백했어요. 정말? 난 그런 면을 몰랐네. 기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잊어버렸지. 선옥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해봐. 기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산책을 마치고 두 사람은 기태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현재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선옥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기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옥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봐. 난 내가 정말 좋아.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아니, 지금은 더 깊이 느껴.
기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고백을 받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나도. 선옥이 말을 더듬었어요. 나도 기태가 좋아. 근데, 우리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특히 우리 딸이. 선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태는 선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옥아,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고 살 거야? 선옥은 기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죠.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때?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 기태가 제안했어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친구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의 첫 발을 내딛기로 했어요. 그날 밤 선옥은 기태의 집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기태는 선옥에게 속초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현지 음식점, 그리고 조용한 사찰까지.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하루를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기태가 작은 보트를 빌려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속초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선옥이 감탄했어요. 그치?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껴. 기태가 말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인생의 후회와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가끔은 더 용기를 내지 않았던 것이 후회돼. 기태가 고백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옥이 물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내게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더 모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깊이 공감했어요. 나도 그래. 항상 안전한 선택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고 싶어. 그 말에 기태는 선옥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 선옥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죠. 선옥아, 내일 정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작은 약속 하나 할까? 기태가 제안했어요. 어떤 약속? 선옥이 궁금해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내가 정선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여기 올 수도 있고. 기태가 말했어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약속하자. 그렇게 첫 번째 속초 여행은 끝이 났어요. 정선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르며 선옥은 뒤돌아 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태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선옥의 마음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선으로 돌아온 후 선옥은 결심했어요. 민경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죠.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집을 찾아간 선옥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경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기태 씨. 그 사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선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민경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선옥은 손을 들어 제스처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들어봐. 나는 71살이야.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너희 아빠를 위해, 너를 위해.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지. 선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희생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쉬시길 바라는 거예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웃고 떠들고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어. 선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남자친구여야 해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기태는 내게 특별해. 50년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 선옥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민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을 좋아하세요? 선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 민경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기억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민경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죠. 고마워, 민경아. 너의 이해가 엄마에겐 정말 중요해. 선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과 기태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는 약속을 지키며 때로는 정선에서 때로는 속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와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선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죠. 기태야, 나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 선옥이 전화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와, 그거 정말 잘했다. 언제부터 시작해? 기태가 기뻐했어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수업이 있어. 선옥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림 교실은 선옥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솜씨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죠. 가을이 되었을 때 선옥의 그림 교실에서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선옥도 자신의 작품 3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다 엄마가 그린 거예요? 전시회에 온 민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어때? 별로지? 선옥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재능이 있으셨다니. 민경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날 전시회에는 기태도 왔습니다. 속초에서 일부러 기차를 타고 온 것이었죠. 그는 선옥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감상했어요. 선옥아, 이건 정말 내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 기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옥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어요.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더 놀라운 것은 민경과 기태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장 선생님, 제가 엄마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딸로서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하죠. 기태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어요. 전시회 이후 민경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걱정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기태는 선옥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옥아, 우리 함께 여행 한번 가볼까?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행? 어디로? 선옥이 궁금해했습니다. 기차 타고 강릉부터 여수까지. 바다를 따라 내려가는 여행. 일주일 정도. 기태가 제안했어요. 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나 떠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 가자. 선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기차 여행은 선옥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강릉의 바다,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 부산의 활기찬 시장, 그리고 여수의 낭만적인 밤바다까지. 두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기태는 선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옥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그리고 50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술을 맞대었어요. 비록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선옥과 기태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엄마,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민경이 놀라면서도 수긍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싶겠지만 정식으로 하고 싶어. 선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정선의 작은 공원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합창단을 만들어 축가를 불렀고 준우는 꽃을 뿌렸죠. 기태의 아들 동현도 와서 축복해 주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새 어머님도 정말 멋지세요. 동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선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늦게 찾아온 이 행복이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맞이하니까 더 따뜻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선옥과 기태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선옥은 이제 자신의 그림에 사인을 할 때 이선옥이 아닌 장선옥으로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두 사람은 속초와 정선을 오가며 살기로 했어요. 계절마다 장소를 바꾸며 두 곳 모두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공동의 취미도 만들었죠. 기태는 선옥의 그림 교실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고 선옥은 기태의 취미인 낚시를 배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선옥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지. 기태가 선옥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로당의 할머니들 중 몇몇은 선옥을 보며 자신들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심지어 한 할머니는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옥아, 너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옥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의 결혼 생활 1년째 되는 날, 선옥과 기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년층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죠.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선옥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기태의 따뜻한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1살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로, 아내로, 할머니로 살았지만 진정한 이선옥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첫사랑,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과정을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요. 우리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선옥이 기태에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의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더없이 보람찬 일이지.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선옥과 기태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어요. 때로는 건강 문제로 고생할 때도 있었고 가끔은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선옥이 문득 생각에 잠겨 물었어요. 기태는 선옥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니까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름답네. 선옥이 기태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속삭였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약속하는 봄비였죠.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늦게 찾아왔지만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